이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게 투자할 때라는 주제로 최양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이연송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대표, 김채현 무신사 파트너스 이사, 임수진 두나무앤 파트너스 파트너 이상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하게 네 분의 패널들이 각각 발표를 진행한 후에 심사위원들 패널 도의를 이어가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연송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스터디 벤처스 이연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최근에 사명을 바꾼 스마트스터디, 그다음에 지금 구 스마트스터디, 지금은 더 핑크퐁 컴퍼니의 베이비샥으로 유명해진 기업이 나은 베이비샥, 계속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CVC 관점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핑크퐁 컴퍼니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2010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10년째 되는 2019년까지 K거가 66%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폭풍 상장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또 한국에서 뽀로로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난관에 빠졌어요. 앞으로 베이비샥 이후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내부의 고민이 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장이라는 게 뭐지? 부터 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타깃하고 있던 4살 이하의 키즈 시장, 그다음에 저희가 타깃하고 있던 그 고객에게 저희가 라이센스 캐릭터를 붙이면서 IP 홀더로서 그걸 붙이면서 그 키즈 타겟의 물품을 파는 거에 대한 로열티를 얻거나, 아니면 직접 컨텐츠를 만들거나, 저희 앱, 그다음에 저희 100만 개 넘게 있는, 모든 집에 하나씩 있는 그런 사운드북 같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MD도 있는데, 이 산업에서 벗어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산업, 이를테면 저희가 패션 산업이라든지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로 가는 산업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켈로그라든지 유명한 매니팩처러들한테 저희가 캐릭터 IP를 주면서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했지, 저희가 직접 MD를 만들거나 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핑크퐁은 또 키즈 카페가 또 하나도 없기로도 유명하죠. 오프라인 사업도 안 해봤었고,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안 해봤었고, 그래서 이렇게 신규 비즈니스로 가는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타겟했던 4살 이하가 아니라 더 높은 에이지에, 이를테면 캐릭터를 좋아하는 키덜트 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직 프레젠스가 약한 유튜브가 없는 중국, 또는 동남아에선 유명하긴 한데 유럽의 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더 프레젠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미 330명이 된 핑크퐁 컴퍼니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핑크퐁 컴퍼니 들어오는 입사하는 인력들은 사실은 이 회사가 글로벌리 키즈 엔터테인먼트 그룹이고, 여기서 하고 싶은, 요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들어오는 분들이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하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성장만을 고민하는 걸 생각해보게 됐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콥뎁 팀들이 많죠,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자체적인 능력을 배양하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예 그러면 계속 외부 협업을 하자니 내부적으로 저희의 진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자를 통해서 라이트하게 피를 섞으면서 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투자의 방향은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저희가 꼭 VC 출신들이 모여 있고 꼭 캐피탈 게인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투자를 한 비즈니스가 자체가 본원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걸로 목적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CVC 조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별도 법인으로 가지지 않고 있는 법인이랑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 중에 저희가 큰 건 뭐였냐면, 좀 우량한 BM에 투자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CVC 조직 내부에 있는 경력직 심사역들에게 KPI를 제대로 주고 싶어서, 그냥 투자 조직에 있다고 해서 스텝 부서고 돈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회수도 책임져야 되고, 다른 VC가 들어오거나 스탠드얼론으로 성장하거나 IPO 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우량한 회사에 투자하면서 그걸 신성장 동력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또 금액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투자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커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 7월에 CVC 조직을 런칭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펀딩 금액을 따로 만들어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40억짜리 핑크퐁 컴퍼니가 100% 되는 라이트한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저희가 아이를 실제로 돌봄을 하는 오프라인에서 아이를 돌보서 돌봄 서비스 교사를 파견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 기존 타겟의 키즈 고객들이 저희는 하지 않았던 실제로 패션, 글로벌 패션 기업에도 한번 투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아예 타겟 에이지가 높은 더 키덜트 위주의 애니메이션 시장, 게임, 그다음에 뭐 매션, NFT 캐릭터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 아예 저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집집 가구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 수리공을 보내준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을 접점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난 기업들 중에 실제로 핑크퐁 컴퍼니 내부에서 실제 디벨롭을 해보고 싶다, 굉장히 긴밀하게 R&D를 하면서 디벨롭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창업팀은 저희가 아예 제이브를 세우거나 내부적으로 아예 자회사로 팀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스마트 벤처스가 설립된 이후에 저렇게 오렌지색으로 네온 처리된 박스에 있는 법인들을 그러니까 스마트 벤처스가 핑크퐁 컴퍼니 내부의 자회사로 다 빌드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타깃했던 지금의 마켓인데 새로운 비즈니스, 이를테면 율동체조 비즈니스, 오디오 컨텐츠 비즈니스, 가구 비즈니스 이런 데를 쭉 한번 FI고 SI로 투자를 해봤고, 그다음에 새로운 마켓, 더 높은 에이지의 IP들, 그다음에 아예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자율주행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 운전을 안 하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컨텐츠를 트는 공간이 될 것이다.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더 확보해보자.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의 IP들을 직접 소싱도 했고요. 손현지 대표님이랑 같이 제이브를 세워서 저희가 안 했던 오프라인에서 율동 체조를 가르치면서 실제 D2C로 MD를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짠 교육 쪽, 체조 교육 쪽 비즈니스도 디벨롭을 해봤고, 10대, 20대 타깃의 웹툰 웹소설 기업도 지금 디벨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나 또 어떤 것도 해봤냐면, 사실 IP 비즈니스,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흥행 비즈니스라는 거 있었어요. 베이비샥 다음에 뭐야? 포스트 베이비샥 뭐야? 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런 IP를 저희가 또 새로 찾아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희 아니고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디라든지 대원미디어 같은 원래 컨텐츠를 잘 알면서 본인들이 사실 컨텐츠 기업으로서 스타트업스 유니콘까지 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과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좋은 IP들 다 우리한테 모여. 그러면 뭐 캐릭터 MD 비즈니스는 아트박스에서 유통해주고, 캐릭터 라이선스는 뭐 대원미디어에서 열심히 팔아주고, 뭐 리디에서 좋은 IP 있거나 이러면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도 만들기도 하고, 위즈빅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면서 기존의 컨텐츠 비즈니스 사실 유통 플랫폼, 그러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거대 유통 플랫폼이나 아니면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먼저 이제 사실 좋은 IP를 소싱하는 체계였다면, 이렇게 실제로 IP의 파급력을 아는 스타트업으로 자란 컨텐츠 기업들이 모여서 혼자는 그 IP를 다 선점하기 어렵지만 이 펀드 안에서 좋은 IP가 나오게끔 하는 구조를 한번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12월에 또 결성할 펀드는 아예 오프라인에서 컨텐츠를 접목하는 비즈니스로서, 저희 이미 관광 산업에서 요즘의 관광은 지세대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재밌게 놀려고 가는 거지 꼭 자연경관, 산, 바다 위주로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리커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컨텐츠와 똑같은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관광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아까 같이 서울랜드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 리브랜딩의 니즈가 있고요. 이런 식의 LP들을 모아서 저희가 컨텐츠 비즈니스를 같이 접목함으로써 펀드 캐피탈 게인과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인 관객들이 들어왔을 때 베이비샥으로 신뢰도를 줘서 넥스트 좋은 소비재 브랜드, 좋은 컨텐츠 브랜드
온오프라인에서 관광객을 직결시킬 수 있는 네,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투자하는 거를 네, 목표로 또 새로운 펀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컴퍼니 빌딩, 아까 자회사 직접 네,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요. 그다음에 엑시스 생각하지 않는 전략적 투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다른 네, 메인 앵커 LP를 받아서 실제 VC, 일반 VC와 동일한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넥스트 베이비샥을 찾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핑크퐁 컴퍼니가 각각의 롤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CV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꾸리는데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는 좀 이따 네, 최양지 센터장님이랑 패널 토론할 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채현 무신사 파트너스 이사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 무신사랑의 무신사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민망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장표를 넣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 무신사 합류하기 전에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VC에서 7년 정도 그 심사형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넥스콘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기업에서의 기획 조정실에서 일을 하면서 사모펀드의 바이아웃 딜의 일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무신사 파트너스에 합류를 했고요. 현재는 무신사 파트너스의 투자를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무신사의 전략적 딜도 같이 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신사 파트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신사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내 가장 잘하고 있는 온라인 패션 버티컬 플랫폼이고요. 무신사 파트너스는 무신사의 100% 자회사인 일종의 인베스터 암입니다. 그래서 100% CVC로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시작됐던 이유는 무신사가 이 CVC라는 것들을 설립하기 전에 저희 내부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에게 전략적, 재무적 서포트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생산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생산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혹은 뭔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때 그 방면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런 재무적 그리고 혹은 비재무적 서포트에 벗어나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회사 피를 섞으면서 조금 더 공고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2018년도부터 무신사 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고 지금은 10명 정도의 심사역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용 조합에는 지금 5개가 돼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는 8개 조합이고 연말까지는 9개 조합으로 확장이 돼서 운영할 예정이고 저희 전체 AUM은 1,20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 운영 조합에 보시면은 약간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 M&F 패션 펀드 합자 조합은 예를 들어서 저희랑 전략적 결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FF와 같이 만든 펀드고요. APNM이라는 펀드는 아모레퍼시픽이랑 같이 만든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저희와 전략적 궤를 함께 할 수 있는 출자들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이제 그 그룹 토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CVC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본사 의존적인 CVC와 그렇지 않은 CVC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재무적 투자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CVC와 전략적 투자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CVC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신사는 완전히 전략적 CVC에 가깝고 무신사와의 전략의 궤를 함께하는 CVC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는 범위들은 그 브랜드, 콘텐츠 그리고
패션 그리고 커머스 언저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IT 솔루션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분야라서 되게 체감적으로 많이 와닿으시는 분야라서 저희는 그 브랜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무신사 파트너스가 58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53개는 브랜드 회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브랜드들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들어보신 브랜드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그 브랜드의 형태는 뭐 도메스틱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상관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자한테 소구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들에 대해서 모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신사의 근간이 패션입니다만 그 유통하는 형태 자체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버티컬 플랫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패션 유통 행위를 할 때 전후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IT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콘텐츠와 마케팅인데요. 기본적으로 패션이라는 업 자체가 IP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패션 그 한 가지 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패션이라는 IP가 아닌 그 전 운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IP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신사가 작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작년 거래액이 2조가 조금 넘고 올해는 훨씬 더 성장한 거래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무신사가 지금 취급되는 패션 전체 거래액 자체가 국내 온라인 패션 거래액의 약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로 이가 의미하는 바는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핫한 브랜드들은 무신사 그리고 무신사 내에 속해 있는 29cm 그리고 여타 플랫폼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즉 무신사에서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무신사는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브랜드 좀 더 들어가서 심지어 스큐단에서 예를 들어서 쇼패딩이 유행을 한다, 쇼패딩이 어떤 형태가 유행을 한다 등등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한 브랜드의 여러 가지 협업 혹은 뭐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당연히 재무적 회수 관점에서의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훨씬 더 전략적인 뷰에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당장 내일 투자해서 내일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투자를 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팔로운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기업의 브랜드, 기업의 성장을 무신사와 함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 이 밸류체인의 전후방, 생산, 유통, 마케팅 그리고 뭐 등등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전후방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파트너스의 주요 포트폴리오인데요. 보시면은 아실만한 브랜드도 있을 것 같고 사셨을 브랜드도 있을 것 같은데 흔히 국내에서 핫하다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분야,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상상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방으로 이제 지원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사가 갖고 있는 패션 내 인프라,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신사 스튜디오도 동대문에 있고요. 그리고 무신사 테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션업 그 전후박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무신사와 함께한다면은 무신사의 성장과 개를 함께하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이신 최양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2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 감사하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지금 컴업 2022의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CVC들 세션 다 들어보셨는데요. 그 CVC는 사실상 단순 투자자를 넘어서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요. 스타트업을 또 인수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 입장에서는 CVC라는 존재가 아주 소중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 CVC 시장은 사실은 글로벌 대비해서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업이랑 어쩌면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CVC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앞서 멋진 피칭을 해주신 세 분 모시고 스타트업 CVC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튼스쿨 수재 임수진 파트너님이 어떻게 하면 두나무엔 파트너스의 파트너가 될 수, 이게 공식 질문은 아니고요. 궁금하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여기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거수를 하고 그냥 현장에서 질문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내가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쿠폰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질문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세 분 모두 너무 멋진 피칭을 해주셔갖고 이미 충분한 것 같고 지금부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셔도 다 용서가 되는 시간일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막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도 계시고 저기 세 번째 지금 빨간 넥타이 분 지금 막 앉으셔갖고 지금 세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짧게 자기 소개 그냥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이현승 대표님부터. 네, 더 핑크폰 컴퍼니의 CVC 스마트소이 벤처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송입니다. 네, 무신사의 CVC 무신사 파트너스의 투자를 맡고 있는 김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나무의 투자 전문자 회사 두나무앤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수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개가 끝났으니 일단은 현장 질문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제가 가늠을 좀 해봐야 되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래도 현장 질문 받기 전에 다른 질문부터 조금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물론 저도 사실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이전에 한 12년간 모 대기업에서 CVC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궁금한 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사실은 방법으로 CVC를 택한 것 왜 택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현승 대표님 발표 내용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압축해서 요약해서 더 명쾌하게 사실 지금 더 핑크폰 컴퍼니의 CIO를 하시면서 CIO가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를 만드시고 스마트 스터디의 벤처스 대표도 하시면서 하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예, 이현승 대표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뭐 아까 발표 내용에 있긴 했는데, 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조직이 커지면서 조직의 DNA와 정체성 같은 게 생기면서 사실은 네, 점점 스타트업답지 못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원래 잘하던 걸 계속 잘하려고 하는 관성도 생기고 조직 내에 커뮤니케이션이 예전보다 민첩하지 못하게 되면도 생기고 하면서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네,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은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네, 당연히 어느 순간에 네, 죽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절박하게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거에서 네, 그리고 그걸 그냥 네, 잘하는지 그냥 보자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이미 데일리 오퍼레이션 때문에 너무 바쁜 이 원래 본체한테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도 넣고 네, 아까 뭐 인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섞어서 네, 같이 계속 성장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스타트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CVC라는 별도의 조직을 세우게 된 게 제일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CVC들을 보면 회사 내부에 아예 그냥 내부 조직으로도 CVC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나오신 세 분들은 다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좀 어떤 다른 점은 있는지,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까 하는데, 김채연 이사님 괜찮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재무적 투자 성격도 강하시고 해서 좀 이해는 되는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략적 투자에 심하게 가까우신데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장단점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신사의 별도 법인의 수로의 의의는 사실 이런 식의 그 플랫폼, 그러니까 직접 거래가 일어나는 플랫폼들은 늘상 공정거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브랜드를 투자를 했는데 무신사 내에서 A라는 브랜드가 거래가 된다 라고 했었을 때 형평성 관점에서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신사에서 직접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가 첫 번째 존재하는 의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무신사라는 비이클과 그 별도 법인의 비이클이 갖고 갈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회사가 이게 그 무신사 본체가 직접 본 계정으로 투자하는 것과 그 펀드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합의하에 이제 조금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 관점에서 훨씬 그 투자 회사로서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게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부에서 존재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구조인 것 같고, 혹은 이런 전략적, 뭐 법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부분 콕 집어 주셔갖고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현장에서 질문 갑자기 생기신 분 있으면 있으실까요? 예, 사회자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대신 쿠폰은 안 드립니다. 네네, 저도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저희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 사업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CVC로 이제 큰 뭐 M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랑 협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M사가 아닌 곳들과는 조금은 이제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신사도 좋은데 이제 무신사와 함께하면 그 10%에는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 외에는 조금 배타적이 되는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거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타트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제가 뭐 누구께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김채연 이사님.
네. 그 특히나 패션 쪽은 이런 경쟁사들이 꽤나 많아서 늘상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피투자사 입장과 투자사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무신사 입장에서는 사실 재무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들은 훨씬 더 후순위에 있고요. 전략적 목적에 달성하는 것들이 더 선순위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피투자사가 투자를 유치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일부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신사 혹은 뭐 무신사가 아닌 플랫폼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이 100이라고 했었을 때 무신사에 함께 다 무신사와 함께 한다면은 200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성장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충분한 답이 됐을까요? 네, 그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 그 사실 전략 투자라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인수합병도 염두에 두시나요? 투자를 하실 때? 네, 이게 보통 VC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엑시트 창구 자체가 뭐 IPO가 70%, 뭐 세컨더리 세일이 20%, 그다음 M&A가 10%일 텐데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 다 이제 펀드를 시작부터 청산까지 아직 한 사이클을 못 돌아봤습니다만 현재까지 흘러갔던 것을 보니 M&A의 가능성이 적어도 독립계 FI 투자자보다는 훨씬 더 높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M&A라는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좋은 시기와 때가 맞아야 되는 거고 가격도 맞아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피투자사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옵션이 생긴다의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밸류에이션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잘 돼서. 그건 또 대표님을 술 한잔 하면서 우문현답이셨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사전에 해주시고 여기 현장에 와서 질문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분 여기 안 오셨나 봐요. 그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 시장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트업 CVC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큰 손이신 두나무 앤 파트너스 임수진 파트너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즘에 마음이 많이 이제 싱숭생숭 하실 텐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뭐 VC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소식이 거의 매일 들리다 보니까 현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요. 스타트업 CVC는 근데 그 일반 VC보다는 영향력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감히 말씀드려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재무적 투자자든 전략적 투자자든 그 어느 사이의 비중은 있지만 이제 투자 회사들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미래의 어떤 기회와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데 있다 보니까 그 기회 자체는 뭔가 경제 상황과 크게 결을 함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예시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나 AI 산업이 지금 고금리가 되었다고 해서 물론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더 느려지거나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상황과 별도로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수치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투자한 건수나 투자의 금액이 우리 회사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회를 발굴하는 창구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들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 전략적 투자자의 앵글이 있는 투자자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투자를 매입하는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나무를 찾아가면 되는 거네요. 그 또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현장에 안 오신 것 같네요. 예, 그
사실 기업 문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게 벤처 캐피탈이라 그러면 좀 딱딱할 것 같고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상당히 말랑할 것 같고 이 상반된 두 문화의 스타트업 CVC들은 어떤가 이런데 스타트업 CIO이시자 스타트업 CVC의 대표이신 이현성 대표님 어떠세요? 기업 문화가? 근데 아마 스타트업 CVC들이 인수보다 먼저 이제 투자를 통해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막 아예 내부적으로 본부로 안기보다 법인 투자로 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법인에 대한 조직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아까도 자회사 되게 많은데, 네, 대표이사 맘이고요. 핑크본 컴퍼니 내에서는 김민석 대표님과 네, 창업자들의 뭐 그 닉네임 문화와 네, 평등하고 자유롭고 뭐 이런 문화를 그대로 따르고, 저희 스타트업 CVC이긴 하지만 저희 스마트벤처스는 좀 일반적인 VC에 조금 더 가까우면서 핑크본 컴퍼니와 전략적인 협업하는 컴퍼니 빌딩 담당 부서만 네, 마치 고객사 대하듯이 네, 그렇게 B2B 영업 따로 하는 게 있고, 저희는 네, 일반 VC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조직 문화는. 네. 무신사는 혹시 어떤가요, 그러면? 기업 문화요. 네. 그러니까 모 기업의 기업 문화와 그 CVC의 기업 문화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공통되는 것들은 다들 옷을 좀 잘 입어요. 제가 저는 되게 출근할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원래 신경을 안 썼어서 공통점은 옷을 잘 입고 아무래도 법인이 단절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든 이제 뭐 구조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그 이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CVC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체 모회사의 큰 전략 하에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하면은 그 결은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 사실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점 중에 가장 큰 많이 나왔던 질문이 그럼 스타트업 CVC라 그러면 일반 VC랑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들, 뭐 기존의 뭐 중견기업, 대기업들 CVC랑은 뭐 또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하필이면 김채연 이사님이 바로 직전에 일반 VC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마이크 잡은 김에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하신 게 일반 VC와 스타트업의 CVC의 차이점. 네. 너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사람의 과거는 기억이 미화가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CVC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VC로서 달성해야 될 최대 과제는 LP들에게 확약한 IRR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하는 그 재무적 목적 하에 이제 투자를 잘 하고 회수를 하면 되는 건데 CVC 같은 경우는 사실 CVC의 존재 의의가 전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그러니까 회수 관점에서의 늘상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적절히 잡아야 되는 것 관점에서 난이도가 높은데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습니다만 오히려 또 여기서 오는 장점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재무적 관점 이외에 다른 전략적 관점을 보는 것 자체가 어떤 재무적 목적 아래에 있으면 그 전체 그러니까 일부만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이제 이 전체 전략 방향성에서 움직이면서 일종의 큰 그림을 펼쳐놓고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 같은 큰 그림을 볼 수는 있어서 그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크게 남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커리어에 대해서 관심 질문을 던져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그 스타트업 CVC 또는 뭐 CVC 이렇게 되는가 궁금해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전 커리어가 내가 뭐였었는데 지금 현재와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전 커리어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지금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와튼스쿨 수재이시면서 팀원에도 계셨고 라쿠텐의 한국 대표, 라쿠텐 컴퍼니에, 그리고 지금은 파트너로 계신 임수진 파트너님이 최적합자가 아닐까 싶어갖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나무인 파트너스에 저도 합류할 때도 그랬고, 이제 사실 초창기에 합류를 했을 때 대표님과 나눴던 대화가 사실 이 딱 맥락에 있는데, 저는 투자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시작하는 CBC 입장에서 제일 매력적인 후보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가 생각보다 그 전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바로 쫙 배우기 되게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력이 없었던 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10년가량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같이 봤고 실제 여러 뭐 마케팅이든 운영이든 업무를 해본 것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그거 당연한데 이게 투자할 때 뭐가 좋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투자를 해보니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표님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다 되게 외롭고 힘드신 부분이 되게 많고, 사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그래프 자체가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들었다 올라갔다 하는 되게 주식시장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은 주로 이제 뭐 펀딩도 있겠지만 데이투데이 사람 이슈, 뭐가 안 풀릴 때 이슈인데, 그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그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밤에 한 번씩 전화 자주 오시고 술 마시고 이런 본딩이 되게 잘 된다는 이제 강점은 있는 것 같고, 투자 업무로 좀 간다고 했을 때는 단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는 여러 크라이테리아 외에 정말 운영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데이투데이 KPI를 잘 잡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내추럴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중한 경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나된 관계로 사실은 마무리 짓기 전에는 못다한 얘기들을 좀 하시죠라고 하면서 홍보의 이 시간을 좀 깔아드리고 이래야 예인데, 뭐 사실 세 집 모두 다 이게 홍보가 필요한 집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스타트업들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주변 동료 스타트업들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세 분들 활약 계속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지금 요 옆에 2관에 그 CVC들 부스가 있으니까 관심 갖고 찾아가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양집이었고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현성 대표님, 김채연 이사님, 임수진 파트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